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운전하시던 분들이 캐나다 도로에 적응하실 때, 이건 정말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핵심 차이점들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뭐 운전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죠. 핸들 있고, 엑셀 있고, 브레이크 있고. 네. 하지만 그 법규를 만든 어떤 기본 철학부터 시작해서 뭐 교차로 통행 방법, 심지어 운전 문화까지도 생각보다 다른 점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캐나다에서 안전운전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규칙을 외우는 것보다도 그 규칙 뒤에 숨어 있는 왜 있잖아요. 네. 왜 이런 규칙이 생겼을까?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어떤 배경 같은 거요? 네, 캐나다 교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이 서로를 좀 믿고 또 예측 가능하게 행동할 거라는 걸 바탕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점을 좀 알아야 할까요? 근본적인 차이 같은 거.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네거티브 규칙, 영어로는 네거티브 룰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거티브 규칙이요? 그게 뭐죠? 한국은 보통 표지판이나 신호로 이거 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된 것 위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캐나다는 좀 반대예요. 반대라면? 네, 명시적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금지된 게 아니라면 운전자가 이제 스스로 상황을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된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그냥 수동적으로 신호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바로 비보호 좌회전이죠. 좌회전 금지 표시가 따로 없다면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나 건너는 보행자 없는 거 확인하고 안전하다 싶으면 내 판단하에 좌회전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하, 한국처럼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곳이 많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전자의 능동적인 판단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절대적인 원칙이 바로 보행자 최우선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보행자 우선.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이미 건너기 시작했다. 그러면 무조건 완전히 멈춰서 양보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죠. 벌금도 세고 벌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벌금이 한 167불 정도 되고 벌점도 2점이나 돼요. 그리고 실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거 어기면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그 표시 없는 교차로에서도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멈춰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법이나 문화 자체가 보행자 안전을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설령 보행자가 약간 규칙을 어긴 것처럼 보여도 운전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행자는 정말 왕이네요. 자, 그럼 이제 캐나다, 특히 주택가 같은 데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교차로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사이웨이 스톱이요? 네. 사방향 정지 교차로. 이거 정말 중요하죠. 사방에 다 정지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누가 먼저 가야 하는 건지 처음엔 좀 헷갈리더라고요. 핵심 원칙은 두 가지예요. 선도착, 선출발, 그리고 완전 정차. 선 도착, 선 출발, 그리고 완전 정차. 네. 교차로 정지선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완전히 차를 멈춘 차가 우선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면요?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면 내 차의 오른쪽에 있는 차에게 양보해야 돼요. 오른쪽 차 우선. 네. 그리고 만약 마주보고 있는 차랑 동시에 도착했다. 그럴 때는 직진하는 차가 좌회전하려는 차보다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완전 정차를 강조하셨는데 이게 그냥 살짝 멈칫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그 롤링 스톱이라고 하죠. 속도만 살짝 줄이고 슬금슬금 나가는 거. 그건 명백한 위반이고요. 그렇게 하면 우선권도 잃게 돼요.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걸 의미합니다. 한 3초 정도는 멈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3초 정지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비보호 좌회전 얘기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것도 좀 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녹색 신호 받고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맞은편 차 오나 안 오나 기다리잖아요. 네, 대기할 때. 그때 핸들을 미리 좌회전 방향으로 꺾어 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직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혹시 뒤에서 다른 차가 와서 내 차를 추돌했을 경우에요. 핸들이 꺾여 있으면
내 차가 그대로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나갈 수 있거든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죠. 아,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네, 이미 진입해서 대기 중이었다면 보통은 좌회전을 마저 완료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막 달려오는 직진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거요. 이것도 캐나다는 대부분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No right turn on red.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 우회전 금지라는 표지판이 따로 없는 한 대부분 허용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슬쩍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차한 다음에 좌우 안전 확인하고 가야 해요. 완전 정차. 이게 정말 계속 나오네요. 중요하군요. 자, 다음은 정말 캐나다에서 절대 교칙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바로 스쿨버스랑 긴급 차량인데요. 아, 네. 이건 정말 예외가 없죠. 스쿨버스가 노란색 불 깜빡이다가 빨간 불을 막 깜빡이면서 옆에 정지 표지판, 그 STOP 사인을 딱 펼치잖아요. 그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요. 그 버스를 기준으로 앞뒤 양방향 모든 차들이 최소 20m 이상 거리를 두고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양방향 모두요? 내 차선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네, 양방향 모두요. 유일한 예외는 중앙분리대가 물리적으로 설치된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저쪽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들뿐이에요. 일반 도로는 무조건 다 서야 합니다. 와, 이거 어기면 벌금도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네, 벌금이 거의 370불 가까이 되고 벌점도 3점이나 됩니다. 이게 캐나다 사회가 아이들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규칙이에요. 정말 중요하네요. 긴급 차량 접근할 때도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렌 울리면서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가 다가온다. 그러면 즉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를 최대한 붙여서 완전히 멈춰서서 길을 비켜줘야 합니다. 그냥 비켜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멈춰야 하는군요. 네, 완전히 멈춰야 해요. 어설프게 교차로 한가운데 같은 데 멈춰서 오히려 길을 막으면 안 되고요. 이 두 가지, 스쿨버스랑 긴급차량 규칙은 정말 타협이 없는 절대 규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를 좀 벗어나서 외곽이나 국도 같은 곳을 운전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캐나다는 야생동물이 많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야생동물,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죠. 특히 그 노란색 마른 목골 표지판에 동물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사슴 그림 같은 거요. 네. 그런 동물주의 표지판 보이면 일단 좀 긴장하고 속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해질녘, 이럴 때 동물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도로 양옆까지 잘 살피면서 방어 운전하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확 피해야 하나요? 그게 보통은 당황해서 핸들을 급하게 꺾는 것보다는요. 그냥 차선을 유지하면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급핸들 조작하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는다. 그리고 속도 제한도 잘 지켜야겠죠. 그럼요. 속도 제한. 표지판이 따로 없으면 보통 시내는 시속 50km, 외곽도로는 80km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특히 스쿨존이나 플레이그라운드 존, 그러니까 학교나 놀이터 근처는 시속 30km로 제한되는데 이게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시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속하면 벌금만 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불이익도 있다고요. 네, BC주 같은 경우는 과속이나 다른 위반으로 벌점이 쌓이면요. 그 ICBC라고 하는 보험공사에서 운전자 벌점 할증료, DPP라는 걸 추가로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와요. 보험료랑은 별개로 또 돈을 내야 하는 거죠. 이거니까 과속은 정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자, 오늘 캐나다 운전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그 네거티브 규칙 사고방식, 그러니까 금지된 거 아니면 내 판단하에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보행자는 정말 왕이다, 최우선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것. 맞아요. 그리고 그 4-way stop 교차로 규칙, 선 도착, 선 출발, 완전 정차, 또 비보호 좌회전 요령 같은 거요. 마지막으로 절대 규칙 두 가지. 스쿨버스랑 긴급 차량 앞에서는 무조건 멈춰서 양보하는 거. 네, 이 정도가 캐나다 운전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닐까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 규칙들 이면의 어떤 안전 철학 같은 걸 이해하고 잘 지키시면 오히려 한국보다 더 여유롭고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혹시 BC주에 계신 분들이라면 ICBC에서 나온 Learn to Drive Smart이라는 공식 운전 핸드북이 있거든요. 그걸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 좋은 정보네요. 법규를 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공식적인 규칙들 외에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암묵적으로 서로 어떻게 양보하고 뭐랄까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는지 그런 미묘한 운전 문화 있잖아요. 그걸 잘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캐나다 도로에 진짜로 스며드는 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